자,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25년 10월 24번 지문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세 지문 다룰 예정입니다. 24번, 29번, 30번 다룰 건데요. 주제문 다 쓰셨습니까? 유로빅 운동, 뇌를 자극하게 하는 잠깐의 휴식입니다. 주제문 다 쓰신 분들은 유로빅을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워서 운동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동 한번 해볼까요? 왼손잡이이신 분? 없죠? 다 오른손잡이죠? 왼손으로요. 여러분 이름 한번 써보세요. 왼손으로. 네, 이름 한번 써볼까요? 왼손으로 이름 한번 써볼까요? 잘 못 써도 괜찮아.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왼손으로 각자 이름 한번 써보셨다면 그게 뉴로빅 운동입니다. 뇌가 자극이 됐을까요? 이 짧은 순간에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쓸 때보다는 집중을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뉴로빅 운동입니다. 뉴로빅 운동은 보통 치매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가락 끝을 마주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양손을 똑같이 않게 하는 이런 경우가 뉴로빅 운동입니다. 소재는 지금 다 나왔을 거예요. 이 뉴로빅 운동의 특징 정도만 보시면 되고 24번으로 25년 10월 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상상해보자. 뭐 하는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자고. 어디에서? In the middle day of a busy day. 중간에, 특히 굉장히 바쁜 하루 중 중간에 잠깐 멈춘다고 상상해보자. 콤마 ing,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은 taking a moment, 잠깐의 순간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해.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fresh your mind and rechange your energy. 빨간 펜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병렬 충전하기 위해. 뭘? 재충전. 여러분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잠깐의 순간을 가져보자고. 그게 일상에서 잠깐 멈춰보자는 거야. 자, 일상에서의 멈춤이라는 것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힘은 무엇의 힘? 한낮의 break, 중단의 힘. 한 번 더 휴식의 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한낮의 휴식의 힘이라는 것은 종종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수동태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underestimated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많이 본 단어죠. estimate가 측정하다라는 뜻 말고도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래요의 느낌이니까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dismissed, 무시되기도 하고 ignored, 이것도 무시받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소재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하루에서 잠깐 멈춤입니다. 하루의 멈춤의 기능이 나왔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활력을 재충전할 수가 있대.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자주 너무 무시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일상에서의 멈춤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뉴로빅 운동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이걸 이렇게 또 묘사하네. 여러분이 멈추게 될 때, 어디에서? 루틴에서 멈추게 될 때, 그러니까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잠깐 멈추게 될 때, 특히 with activities, 이런 활동들인데, 자, 어떤 활동들이에요? 과거 분사, 만들어진 활동들. 뭐 하기 위해서? To stimulate your brain. stimulate는 아시는 것처럼 자극하다라는 뜻인데 이 글의 마지막에서 challenge라는 단어도 자극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들과 함께 일상에서 잠깐 멈추게 될 때 빨간 펜, 여러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인지적인 피곤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석 조금 이상했죠? 인지적인 피곤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적 피폐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정신적인 피폐함을 막을 수 있을 거고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한? For the rest of the day. 하루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루의 멈춤이라는 것의 특징이 또 한 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은 뇌를 자극해요. 두뇌를 자극하게 되는 활동과 함께 하루의 멈춤이라는 소재가 나왔었고, 하루의 멈춤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정신적 피곤함을 예방하며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뇌를 자극하는 활동,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와 같은 소재 나왔습니다. 바로 빨간 펜으로 가시면 돼요. 뉴로빅 운동들은 소재 나왔네. 뉴로빅 운동이 뭐냐면 꽤나 단순하지만 예세 느낌, 단순한 것과 맞지만 단순하지만 꽤나 효과적인 뉴로빅 운동이라는 것들은 아주 완벽합니다. 무엇에? 그러한 휴식들에서 꽤나 완벽하대요. 아, 그러면 뇌를 자극하고 정신적 피곤함을 예방하며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뉴로빅 운동입니다. 이 뉴로빅 운동은 정신을 새롭게 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하루의 멈춤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 뇌를 자극하며 정신적 피곤함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뉴로빅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데이로 바로 받을 겁니다. 뉴로빅 exercises를 지칭할 거예요. 뉴로빅 운동들은 타겟, 목표로 합니다. 딱 대상을 잡아놔요. 무엇을 대상을 잡아놓지? 다양한 부분들. 무엇에? 여러분의 다양한 부분들의 뇌의 다양한 부분들을 대상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콤마 ing 분사구문 두뇌의 다양한 부분들을 목표화해서 이것을 agile하게 만들고 alert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우리의 두뇌가 되겠죠.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킴 목적어 형용사 구조입니다. 우리 alert는 알 거예요. 뭐 경계하는 이란 소재도 나왔었는데 깨어있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agile은 아마 처음 봤을 수 있어요. 아마 뭐 각주에 나와 있겠지만 바꿔 쓰는 단어 하나만 체크하시고 nimble 이라는 친구도 agil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첩한, 예민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표현에서는 기민한이라고 나와 있네요. 뇌가 예민하고 깨어있게 되면은 우리는 효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나 오늘 예민해. 그거를 받아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뉴로빅 운동은 뇌의 다양한 부분들을 목표화해서 뇌를 예민하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심지어 표현 멋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표현 좀 느껴볼래? 만들어요. 무엇을 만들어요? 하미추론 괜찮지 않겠니? 빈칸추론도 괜찮겠고.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요. 표현 멋있네. 어떤 오아시스인가요? 빈칸 변형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하미추론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 오아시스입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위치 전환 가능하겠네. 새롭게 하고 준비시켜주는 누구를?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고 여러분을 준비시켜준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오후에 도전, 그러니까 어려움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오후에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주고 새롭게 해주는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게 됩니다. 됐나요? 소재 나왔습니다. 뉴로빅 운동은 어떻습니까? 뇌의 다양한 부분을 대상으로 활용합니다. 그게 타겟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오후의 활동을 위한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낸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지치고 힘겹고 목이 마른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마주하게 되면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뉴로빅 운동이 오후의 활동을 위한 잠깐의 휴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30번까지 하게 되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뉴로빅 운동 오늘 해보면서 정신적 오아시스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고 좀 이따가 나오게 될 어려운 지문들을 준비시켜주는 과정 다양한 뉴로빅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게 되니 뉴로빅 운동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네. 이런 전략적인 멈춤은 왜 멈춤인 줄 알겠지? 하루를 멈추는 게 굉장히 일단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전략적인 멈춤은 is not just a break. 단지 휴식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미콜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나돈니 계열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벗입니다. 쌤 그러면 나돈니 A, 벗얼소 B 할 때요. 얼소는 어디 갔죠?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니를 대체한 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멈춤은 잠깐의 휴식일 뿐만 아니라 it boosts. 이러한 멈춤은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뭘? 여러분의 인지적인 능력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정신적인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네요. 그럼 정신적인 능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콤마 ing. 정신적인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건 보장하게 된다라는 거야. 무엇을? 인쇼링의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어요. 무엇을 보장한다? 여러분의 정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능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은 남아있을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집중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래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예민하다는 거는 나 오늘 예민해 건들지 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민첩한 상태. 빠르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됐죠? 이러한 전략적인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인 능력을 개선시켜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며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even, 심지어 briefly, 참 간단하게 experimenting with 하는 것만으로도 자, 우리 experiment 하게 되면 실험하다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여기서는 실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그냥 단순히 trying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왜냐면 실험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험이라는 거는 뭔가 시도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됐죠?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참 단순할 정도로 그냥 시도해 보는 것도 자, 뭘 시도해 보니 뉴로빅 운동을 그냥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can work wonders. 아름다움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직역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놓은 work는 또 다른 뜻도 많이 있어요. 이루다 라는 뜻도 있고 뭐 촉진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work 하면은 작용하다, 효과가 나타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뜻도 있네요. 단순히 짧게 뉴로빅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여러분의 인지적인 상태, 한 번 더 정신 상태를 위한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라는 건 오아시스를 대체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온전한 정신 상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점심 먹는 동안, 점심시간 동안 정신 상태와 관련한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있죠. 뉴로빅 운동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네요. 따라서 어떻게 해볼까요?
따라서 뉴로빅 운동 start.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뭐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뭘 또 직역할까? 지배적이지 않은 손. 지배적이지 않은 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배적인 손은 저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지배적이지 않은 손은 왼손이겠죠. 그렇죠? 왼손잡이에게는 오른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왼손을 사용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일상적인 활동들과 관련하여 뭐와 같은 글을 쓴다든지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과 관련하여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잠깐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게 될 거고 우리의 정신 상태는 더 또렷해질 거야. 아까 여러분이 왼손으로 글씨를 썼었을 때 대충 쓰려고 하는 학생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박또박 쓰려고 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간단한 전환은 뭘 말하는 줄 알겠지? 이제 왼손 같은 걸 전환이라고 표현한 거죠. challenges 합니다. 자,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반박하다. 여기서 아니고 아까 나왔던 stimulate, 자극하다로 나왔어요. 자극이라는 것도 도전이에요. 네 나보다 못하잖아 이 새끼야. 이게 결국에 챌린지 하는 거 맞죠? 이런 간단한 전환 역시 여러분의 두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번 더 콤마 ing 활성화 시키게 되는 겁니다. 뭘? 이러한 경로들을 활성화시켜요. 어떤 경로인가요? That aren't typically engaged. 주격관계 대명사. 일반적으로는 뭐 하지 않는, 이러하지 않는 길들을 활성화시킨다.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낌으로 내용 파악합니다. 우리 왼손 잘 안 사용하는 분야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길들이에요. ant라는 부정어랑 같이 갔죠?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길들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자극이 된다라는 거겠네. 그리고 and 다음에 잘 잡아놓으세요. 콤마 ing의 두 번째 병렬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름 engaged하고 promoted로 보게 되겠는데 이게 과거 분사면은 명사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activating and promoting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길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큰 유연성을 어디에서? 사고방식에서의 더 큰 유연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선생님 여기는 정리 안 하나요? 뭐 제가 정리할 정도로 어려웠습니까? 소재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원더스는 방금 말한 것처럼 정신적 오아시스의 기능을 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은 예시로 나왔던 거니까 제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각자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한 문장으로. 뭐로? 왼손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겠나요? 왼손으로. 정말 짧게요. 뭐 예를 들어서 뉴로빅 운동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non-dominant한 핸드로 한번 해보세요. 막 뇌가 자극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거 맞죠? 어려운 과제들을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글을 쓰시고 저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칠판 지우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 번 더 할 거예요. 뉴로빅 운동. 잘 썼어? 어휴, 힘겹게 썼구나. 한숨도 막 나오고. 어휴, 한숨이 막 나오네. 일반적으로 글씨 쓰는 행위는 어렵진 않은데, 그쵸? 어렵진 않지만, 괜찮죠. 뉴로빅 운동이었습니다. 궁금한데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뭐라고 써놨어요? 뉴로빅 운동은 좋습니다. 우규우규는 뭐라고 썼어요? 뉴로빅 운동 최고죠. 그쵸? 서진이는? 뭐라고 썼어요? 좋다. 지원이 뭐라고 썼어요? 오, 완전 주제입니다. 뉴로빅 운동은 단순한 휴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승우는 뭐라고 썼어요?
이것도 정말 완벽한 주제문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9번 주제문 한번 봐볼까요? 아까 확인요구가 41, 2번 이거하고 관련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의 과정들과 결과들입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의 과정들도 살펴보실 거고 그 결과들은 무엇인가? 돌연변이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특정한 결과와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최대한 쉽게 저도 설명하려고 할게요. 이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이과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뭐 할 때? 세포 한 개가 나뉘어질 때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쵸? 세포 한 개가 분열될 때 The genomes.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 확인요구. 게놈들은 무엇에? 그 세포의 두 개의 딸들. 보통 우리가 딸세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딸세포, 모세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세포가 다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게 딸세포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분열이 되게 되면 그건 또 모세포가 되는 거겠지. 두 딸세포의 게놈들은 종종 are not 이러하지 않습니다. 꽤나 quite 아니지? 그거는 조용한이잖아. very pretty 꽤나 매우 동일한 건 아닙니다. 무엇과? to each other 서로 동일하지는 않아요. 아까 41, 2번 하신 분들 뭐 어떤 내용인지 알 겁니다. 세포 변이가 될 때 대략 70% 이상 정도가 오류가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서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또는 to that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that을 is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의 that은 to, over to 전치사 구조의 명사인데 그냥 이 이치하더를 받아주는 대명사거든요. 근데 it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복수일 때 댐이나 도수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 후치 수식을 it을 받을 수는 없어요. 대명사 조건에서도 우리가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몇 개는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something, someone, that 이런 식으로 존재는 해요. 근데 it 같은 경우는 단순 대명사로서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it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세포가 분열이 될 때 딸세포의 게놈들은 서로 똑같지 않으며 무엇과도 똑같지 않다. 엄마 세포, 아빠 세포, 모세포죠. 모세포. 모세포의 서로와 똑같지도 않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요. 우리가 아까 항익요구팀은 한 게 뭐냐면은 대략 70% 이상 정도에서 오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렵게 보지 말고요.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세포의 분열 과정입니다. 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딸세포와 모세포는 똑같이 분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분열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될 때 또 그린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되기도 하겠고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분열이 되겠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분열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상한 모양을 갖추게 되면서 분열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이 두 개의 딸세포는 다른 방식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이 변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모두가 똑같은 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rare occasions, 드문 경우들에서 직역이었고요. 드문 경우들, 조금 말을 바꾸면 가끔씩 the error, 오류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향한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오류는 안 좋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또 인명여고 부교재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오류 같은 것은 사람의 시각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 한번 나온 적도 있죠. 더 좋은 쪽과 관련된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more probably 세미콜론 잡아주고 아마도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서 it caus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les prospect. 이러한 오류는 will cause no, 부정어 같이 왔네. 유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뭘?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야. 무엇에? 그 세포의 prospect, 전망, 그 세포의 가능성, 한 번 더 그 세포의 미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이가 되었을 때 좋은 쪽으로 변이가 되었어요. 좋은 쪽으로 변이가 되면은 얘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세포의 미래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는 존재하진 않을 거야. 얘는 계속해서 똑같은 쪽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 라고 말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파트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끔씩 오류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 오류는 좋은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포의 전망에서 그렇게 분명한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승우야? 똑같이 발현된다고. 차이점을 유발하진 않을 겁니다. 좋은 쪽이니까 계속해서 이 형질을 유지해 나가면서 변이가 되겠지. But 그러나 어떤 경우들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유발할 수도 있어. 뭘? 야, 이번엔 좀 무서운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지. 이건 좋은 쪽은 아니네. 세미콜론.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by disrupting the coding sequence for a key protein. 이러면 좀 큰일 나죠. 어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나요? 뭐 함으로써? 무너뜨림으로써. 직역해도 좋아. 붕괴함으로써 그거 괜찮아. 뭘? 코딩 시퀀스, 배열을 무너뜨린대. 이것도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요. 코딩 배열을 무너뜨림으로써. 무엇과 관련된 배열인가? 핵심적인 프로테인. 오늘 먹고 왔어? 단백질. 핵심적인 단백질의 코딩 배열을 무너뜨림으로써 심각한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 얘가 분열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의 오류예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나요? 41번. 유전자를 복구하는 것들도 망가뜨린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되게 되다 보면 핵심적인 단백질의 배열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런 분열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됐죠? 좋은 쪽과 해로운 쪽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어떤 오류가 발생되었습니까? 해로운 쪽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해로운 쪽으로 세포가 변이될 수도 있다는 거네. 핵심적인 단백질 배열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럼 어디 하나 피해가 있겠지. Changes due to. 자, 이 문장 제가 왜 이렇게 그림 그려놨는지 좀 이따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변화들은 뭐 때문에의 변화들? 실수들인데 어디에서? 첫 번째 유형에서의 실수들에 대한 변화들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을까? To be perpetuated네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우리 perpetuate가 각주 달려 있을 건데요. 영속시키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이라는 개념 permanent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lasting 이런 표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의미.
어떤 뜻인 줄 알겠죠? perfect, 저기 뭡니까? lasting이라든지 permanent와 같은 친구로 대체가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유형에서 나타난 실수들에 대한 변화는 영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altered, 바뀐 세포는 가지고 있거든. 뭘? 늘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대. 어떤 가능성이야, 건균? Of reproducing itself. 자기 자신을 번식시킬 수 있는 딸세포를 낳는다는 거겠지? 자기 자신을 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 있거든.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요. 세포가 변이가 될 때 두 개로 변이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일어난 변화를 첫 번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유형에서의 변화된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얘는 바로 바뀌진 않겠지. 만약에 여기 경우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지속이 되다가 피해를 끼치게 돼. 그런데 얘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세포들은 사라지겠지만 어떤 말 나올 줄 알겠어요? 이런 유형은 사라지겠지만 첫 번째 유형에서 나온 세포들은 영구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를 계속해서 재생시키고 번식하고 복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첫 번째 유형이기 때문에 쭉 이어지겠지만 왠지 안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 세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세포 분열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유전적 변화의 과정들 나왔습니까? 좋은 쪽으로의 과정, 해로운 쪽으로의 과정이 나왔고 그 결과들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 첫 번째 유형에서의 세포의 변이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똑같은 형질을 번식하겠지만 왠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변화들은 이번에는 뭐 때문에 생겨난 변화들이야? 실수인데 두 번째 유형에서 나타난 실수들 때문에 두 번째 유형에서의 실수들 때문에 나타난 변화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립변화라고 불러요. 중립변화. 말 좀 느껴봐야 돼. 중립변화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닌 중립변화와 관련된 두 번째 유형의 실수들의 변화들은 이러할 수 있을 것 같아. Maybe perpetuated, 영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립변화 아닐까요? 무조건 영속적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이 될 수도 또는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뭔 말인데 한 번 더 It is a matter. 바로 이러한 문제거든. 어떤 문제인데? 가능성의 문제야. 어떤 가능성?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네. 이렇게 변화된 세포 또는 그 세포의 사촌들 자손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제. 변화된 세포나 또는 그 세포의 자손들이 성공할지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말 돌리는 과정. 변화된 세포나 세포의 자손들이 영구적이 될지 지속이 될지 지속이 안 될지는 가능성의 문제거든. 무슨 말이라고?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얘가 아직 피해를 끼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피해를 끼친다 아닌다 그건 모르겠지만 첫 번째 유형 지나갔고요. 두 번째 유형에서의 세포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얘가 무조건 이어지거나 중간에 사라진다. 그건 확정할 수는 없어. 이 변화된 세포나 이 자손들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건 가능성의 문제야. 일단 제가 그린 거는 이어지기는 했네요. 됐죠? 두 번째 유형에서는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유형은 영속이 돼. 이제 변이가 생겨났으니 이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될까? 됐죠? 여기 이 문장으로 들어올게요. 그러나 변화들은 자 어떤 변화들인가? 빨간 펜 가볼까 이제? 주관대 들어오시고 무엇을 유발하는 변화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변화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변화들은 lead nowhere. 부정은 같이 가야 되겠다. 그 어디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 어디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야? 자손을 못 낳을 것 같거든요. 딸세포를 또 못 만들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직접 느껴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어디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데? The cell that suffers them. 세포는 어떤 세포? 다시 주간대. 그것들로 고통을 받던 세포. 그것들은 뭐겠고? 여기 있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변화들로 어려움을 겪던 세포는 죽을 거야. 그럼 세포 변이 끝났네. 콤마 ing. living no. 남기지 않을 거야. 부정어 같이 왔어. 무엇도 남기지 않아? 프로제니 밑에 나와 있나요? 그 어떠한 자손도 남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림을 다시 봐야 되겠죠. 이걸로 제가 따로 정리한 거예요. 글로 쓰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따로 정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 유형에서 제가 그려놓은 거는 이 세포들이 자손을 낳았습니다. 영속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피해를 지금 유발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음 세포로 이어지지 못해요. 다음 딸세포, 다음 자손세포를 낳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돌연변이 과정은 끝난 거예요, 이제. 만약에 세포 변이가 막 일어나는데 돌연변이 과정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귀가 3개일 수도 있고요. 콧구멍이 7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세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네요. 됐죠? 첫 번째, 여기로 볼까? 첫 번째 유형은 계속해서 영속화되었고 두 번째 유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립변이 그러다가 세 번째 피해를 겪게 되는 세포들은 그 자체로 어디론가 갈 곳이 없어. 결국에 그 세포는 죽어버리고 더 이상 딸세포를 낳지는 못합니다. 됐죠? 이게 결과들이 끝난 거예요. 이제 29번의 마지막 파트는 너무 쉬워요, 이제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endless,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무엇에? 이러한 과정, 어떤 과정? 나왔네. 돌연변이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게 돌연변이 과정이네 결국엔. 됐지? 계속 세포 변이가 되다가 피해를 끼치는 건 사라지고 좋은 쪽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해서 갑자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명체들은 진화하는 거야. 결과구나 확실히. 생명체들은 이런 경우에 진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 유전자를 더 이상 물려주지 않겠네요? 그럼 다음 세대에서는 그 유전자가 없이 태어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의 무수한 과정과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는 진화하는 거야. 즉, 이 생명체들의 유전적 특성들은 어떻게 돼? 유전적 특성들은 바뀌겠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나요? 기린의 목이 점점점 길어지는 특성, 진화론 관점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특성들은 바뀌어요. 때로는 이러합니다. 여기가 문법 문제였었죠? 틀린 사람 없겠죠, 뭐. 콤마 ing는 누차 얘기를 하니까. 때로는, 이 아마 그 동사로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제공하겠지. 뭘 제공해줘?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방식들을 제공해 줄 거야. 어떤 방식? To exploit the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exploit 언제 외울 거예요? 착취하다라는 뜻만 가져가지 마시고 활용하다, 사용하다. 자신이 있는 그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생명체들에게 줄 거야. 또는 어떤 방식일 수도 있을까? To exploit, to survive. 어떤 방식?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존하는 방식들을 제공하겠지. 누구와 경쟁하여? 다른 생명체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방식들? 마지막 병렬이네요.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됐죠? 거꾸로 올라갈게요, 이제.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생명체에게 제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포 변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겠지만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돌연 변이 과정과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명체들에게 이로운쪽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네. 그러면 생명체에게 해로운 세포 변이는 중간에 사라지겠고 좋은 쪽은 계속해서 발현이 돼가면서 환경에 맞게 진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고 인명요구 지문에서는 팔이 짧은 아이는 더 이상 그 유전자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좋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유전자를 퍼뜨리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경쟁하도록 하고 번식하도록 하는 것이 세포 분열 과정이더라 하게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모르겠어요. 이나보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했던 소재들이 아니거든. 인명여고는 지난번에 했었고 학익여고는 방금 41, 2번에서 했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나보고 조금 난해할 수 있었다면 세포 분열 과정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목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유형으로 일어나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중립변이라든지 세 번째 피해를 끼치면 사라지게 돼 환경에 적절하지 않거든. 됐지? 여기까지가 29번 지문이었습니다. 30번 넘어가기 전에 형석이는 모르겠지만 뉴로빅 운동 한 번 더 해보고 갈까요? 잠깐의 멈춤 한번 해봅시다. 저는 칠판을 지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친구와 혹은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양손을 올려보시죠. 형석이 모르지? 뉴로빅 운동. 잠깐의 멈춤입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안 맞게 요렇게 난 안 됐다. 방금 난 안 됐지, 그치? 이게 뉴로빅 운동이어서 잠깐의 멈춤, 집중력이 확 들지 않나요?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헛, 헛, 훗, 히, 하, 뭐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 조금 활성화되죠? 뇌에 엄청 잘하네. 되게 빠르게 잘하네. 형석 이거 놓쳤죠? 쉬워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29번 마무리 짓고요. 30번이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여기 뭐 사진도 있어요? 뭐 올려놨네. 뭐 그 사진 한번 보고 갑시다. 사진 한번. 어떤 거? Keep going 계속 하자고? 뭐 그래도 되고. 그래서 사진 깔아놨으니까 한번 봐보시죠. 뭐 좌측 먼저 보시게 되면은 딸세포라는 거를 묘사를 했었고요. 오른쪽 보시면 뒤에서 보이나요? 정상 유전자는 A, G, C, T, C, A로 나가지만 밑에 돌연변이 유전자는 A, C, C, T, C, A로 나가요. 그래서 저기 그 돌연변이 단백질 보면 약간 그거 같다 도영아 그 시클 그쵸? 그게 뭡니까? 낫 모양 적혈구처럼 생겼죠? 후손의 다양성도 증가할 수 있나요? 정상 단백질과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데요? 왜? 좋은 쪽의 변이면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죠. 후손의 다양성, 환경에 맞게 세포 변이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번 조금 씁쓸해요.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문화에 따라 개인의 평등한 기회의 가치와 가족의 역할은 다릅니다. 이게 등치가 꽤 큰 지문이고요. 계속해서 두 개의 문화를 비교를 할 건데
요약문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조금 대한민국 현실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서글프기도 하고요. 조금 서글픈 것 같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소재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가요? 개인의 역할을 보나요? 가족의 역할을 보나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 사회는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여쭤볼게요. 또 막 성차별이 어쩌다 뭐 또 그럴 것 같으니까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형석이한테 여쭤볼까요? 형석이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근데 막 이제 아파요. 자식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물려줄 거야. 첫째가 딸이야. 둘째도 딸이야. 셋째는 아들이야.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야?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남자. 그래서 막 가족끼리 막 후계자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째가 네가 우리 아빠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응? 내가 아빠 아플 때 다 돌봤잖아. 너는 아직 우리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영이라면요. 회장님이십니다. 첫째가 딸내미, 둘째도 딸내미, 셋째는 아들내미. 누구에게 물려줄 거예요? 좋네요. 다행이네요. 문화에 따라서 가족의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도 조금 다릅니다. 서양 문화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걸로 제가 한번 예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 안에서 보자면 liberal culture네. 우리 이번에 24년 10월 38번에서 liberty라는 단어 있었거든요. 자유란 단어죠.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 문화예요. 서양권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 문화에서 보자면 The valu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 가치는 무엇의 가치? 공정한 평등의 가치. 무엇에? 안 어려워. 기회와 관련된 공정한 평등의 가치는 누구에게? 개인들과 관련하여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가치는 outweighs, 뛰어넘습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요? 쉬워. 보존을 뛰어넘습니다. 무엇의 보존? 가족의 integrity, 온전함. 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려운데요. 영어로 봐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되게 쉬워요. 해석본 보라는 건 아니고요. 자유주의 문화 어떻습니까? 먼저 한번 들어와 볼게요. 계속 비교하겠습니다. 자유주의 문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개인의 기회가 가족의 의미를 보존하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개인의 기회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을 뛰어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한테. 아름이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름이한테요. 아름이가요. 하버드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개인의 기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운이가 너무 아파요. 부모님들도 부양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름아 너 그 하버드 가야 되겠니? 대한민국에 남아서 아름이가 다운이 좀 돌보고 엄마 아빠도 좀 부양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를 택하시겠습니까? 가족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다고요. 자유주의 문화는 어떨까요? 자유주의 문화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빠이빠이예요. 그냥 빠이빠이. 그들은 그들의 삶. 나는 내 삶이잖아요. 대조적으로 어디에서? For Confucian culture. 공자의 문화에서라고 해도 괜찮지만 우리 뭐 공자 문화라고 합니까? 우리 유교 문화잖아요. 대조적으로 유교 문화에서는 While seek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 is important. 낚이지 말라는 거야. 이러이러하긴 하지만 물론 추구하는 것이
뭘 추구해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개인들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 is 됐죠? individuals no. 개인들을 위해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 유교 문화도 마찬가지야. 개인의 기회 중요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렇긴 하지만 빨간 펜 가족은 assumes 합니다. 가족은 저기 뭡니까 이게 그 assume 뭐 갑자기 까먹었어요. 추측하다. 그거 말고 떠맡다 라는 뜻도 있어요. 떠맡다. 가족은 떠맡습니다. 무엇을? 근본적인 역할을 떠맡아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디에서? 사람의 flourish, 번성이라고 하지 말고 자신의 성공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역할을 떠맡는 것 같긴 합니다. 뒤에 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정리 한번 해야 되죠. 자유주의 문화와 반대 조금 칸 비우겠습니다. 유교 문화가 계속 다르게 서술이 되는 것 같아요. 유교 문화요? 그래요. 개인의 기회 없진 않아요. 그렇죠? 개인의 기회를 추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크다? 가족의 역할을 떠맡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네가 우리 성을 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건데 프랑스로 도피를 할 거예요? 네가 우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아빠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족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유교 문화는 그래요. 지원이라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아요. 결혼할 거래요. 아빠 마다가스카르 가서 나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보면서 살 거야. 사랑하는 여자와.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 이씨 집안의 대가 끊기는 못 본다. 안 된다. 어떻게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씁쓸하죠. 가족은 근본적인 인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and 그리고 콤마 and네. 새로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living 사는 것은 어디 안에서? 가족의 제도. 가족의 제도에서 사는 것은 좀 그렇지. 무엇으로 여겨져? The essential way of life. 좀 그렇지.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분들이 대학 갈 때 이제 자취를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가만 계실 분 안 계십니다. 너 우리 가족의 제도 안에서 사는 게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야. 너 엄마 아빠 떨어져 살 수 있을 것 같아? 유교 문화는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주로 이해됩니다. 무엇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먼저 여겨져요. 어떤 문화일까? 좀 이따 볼까? 뭐 하기 전에 그들이 regarded as네요. 그러면 이거는 regard A as B 구조였으니까 C A as B처럼 seen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 thought of라든지 아니면은 뭐 looked upon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as가 없어지면은 considered도 좋죠. consider는 as 안 끌고 나오니까. 무엇으로 여겨지기 전에? 사회의 시민으로 여겨지기도 전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먼저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하윤아 이거는 자유주의 문화일까요? 유교 문화일까요? 이건 유교 문화겠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특징, 사회 시민으로 여겨지기 전에 오히려 가족의 구성원으로 먼저 여겨지기도 해요. 사회 시민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가족의 구성원으로 먼저 여겨지게 되죠. Therefore, for Confucius, the family possesses네요. 그러므로
여긴 대놓고 얘기한다, 규영아. 유교 문화에서는 유교권의 사람들에게서 가족은 possesses, 소유하는 겁니다. 가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치? 또 좀 그래. 가족은 어떤 가치야? 주격관계 대명사 that, which도 되겠네. should never be. 절대로 어떻게 돼서는 안 될? 절대로 BPP. 절대로 버려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 버리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될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됐니?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을 수는 있어. 설명할게.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버려져서는 안 될 본질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순 있어. 설명할게요.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은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착하네요. 그래도 첫째에게 준다 그랬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영화에 나오는 나이 드신 회장님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장자 승계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딸내미고 둘째가 딸내미고 셋째가 아들내미입니다. 아빠, 누구에게 회사 넘겨줄 거야? 아들한테 주겠네. 아들은 20살밖에 안 됐는데요, 회장님? 그래도 어쩌겠어. 그래도 장자는 장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첫째 딸내미가 뭐 아빠 미워 하면서 뭐 회사 나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일이. 이게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겪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 대한민국 살기 힘들었을 때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죠? 첫째가 딸내미고 둘째가 아들내미예요. 딸내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내미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첫째는 딸내미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때로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그 딸내미가 불평을 하면서 엄마 미워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섭섭하죠? 그리고 어떤 문화들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어떤 문화인데 바로 나오네.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이런 문화들에서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채우면 되겠네, 슬슬. 자유주의와 같은 일부 문화들은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choose는 투부정사 받더라서 뭐야? 부가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뭘? 점점 늘어나는 제약을 부가할 거래. 이것도 설명할게요. 먼저 그 해석만 따라오겠습니다. 제약을 부과할 겁니다. 누구에게? On the role of families.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딱 걸어버릴 거래. and 그리고 시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뭘? 더 인류 평등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려고 하기도 할 겁니다. 설명할게요. 이를테면 교육, 건강,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권리들과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려고 할 겁니다. 어디에서? 사회 내에서. 무엇을 추구하여?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여서 사회 내에 긍정적인 권리들, 건강관리, 교육과 같은 더 인류 평등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려고 하기도 할 거고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거래요.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걸어요. 그리고 평등한 평등한 정부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무래도 저도 유교 문화, 이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는 이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전 이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일부 서양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손자를 때립니다. 훈계예요, 훈계. 그럼 그거 나쁜 거예요, 진서야?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그쵸? 근데 서양권 국가 같은 경우는 당신이 뭔데 애를 때려요? 당신 애하고 72시간 떨어져 계세요. 이렇게 가족의 역할을 제약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여서 사회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다른 권리들을 위해서 정부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좀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전 세계에서 학원의 비중이 높은 곳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아빠 친구가 핀란드에 사는데 거기는 학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거든요. 됐죠? 이제 우리 다시 유교 문화로 옵니다. 반면에 다른 문화들은 이를테면 뭐와 같은 유교 문화와 같은 곳에서 다른 문화들은 오히려 좋아할 걸 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것? prefer to assign. 부여하는 것. 한 번 더 승우야. 제공하는 것을 좋아할 거야. 뭘 제공해? 행복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책임들을 가족에게 부여하는 걸 더 좋아할걸? 무슨 말이지? 우리 유교 문화, 대한민국 문화예요. 복지와 관련된 책임들을 가족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6세, 7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8세부터는 이제 의무 교육 받아야 되죠. 그 전까지는 가족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거는 콤마 ing, 여기가 어휘였죠?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는 거야. 때로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거기도 해. 어떤 불평등인가요? Stemming from the existence of the family. Stemming from. 이거는 그냥 resulting from으로 바꾸는 게 보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result in, result from 매번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stem from도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뭐가 원인인 어디에서 나온 불평등? 존재. 무엇의 존재에? 가족의 존재에서 나오게 된 불평등을 차라리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볼게요, 이것도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정리가. 유교 문화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일단 복지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냐면 가족에게 부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7세까지는 무조건 가족들이 돌봐야 하죠. 8세부터는 의무교육으로 학교로 넘기기도 하지만. 때론 이런 것은 뭘 낳기도 합니까? 가족에게서 나오는 불평등을 초래하긴 합니다. 이게 왜 불평등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좋은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7세라고 한번 해봅시다. 7세. 7살 아기가 있어요. 불평등을 느낄 수 있나요?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렇다는 거야, 지금 설명하기가. 그래도 해야지, 다른 예시는 생각 안 해놨으니까.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120 정도 내면서요. 어떤 아이는 일반 유치원을 가기도 해요.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가정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이게 평등한 건가요? 이건 불평등한 겁니다. 자유주의 문화 어떻다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정부의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요. 이런 거 어떻다고요? 우리 유교 문화요? 야, 7세까지는 니네 가족에서 복지 책임져라.
알겠습니다. 우리 집은 조금 사니까 한 달에 120만 원짜리 하는 영어 유치원 보낼게요. 저희 집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유치원은 보낼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돼서 그냥 집에서 키울게요. 가족의 존재에서 생겨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누가 이걸 뭐라고 할 건가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부사절 접속사 뭐 하는 한 everyone's basic freedoms and rights are safeguarded in the state.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이 이렇게 되는 한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닐 텐데 safeguard가 protect랑 똑같아요. 수동태로 돌려놓을게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이 국가에서 보호받는 한은 됐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보장받는 한 가족의 존재에서 생겨나게 되는 불평등을 받아들이면서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맡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떠넘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상태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들었어요? 학대를 당하거나 잘못 다뤄지게 되면은 국가는 그때 나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 의식주의 권리라든지 아이의 기본적인 자유가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한 이러한 불평등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학대를 받고 잘못 키워지게 되는 그 순간 그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긴 하지만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겨서 때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차이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쭈어 볼까요 이제? 다른 분한테 여쭈어 볼게요. 진서라면요. 진서는 은서한테 회사를 넘길래요? 채우한테 넘길래요? 왜요? 그렇군요. 둘째 은서보다 셋째 재우한테 넘깁니까? 유교 문화는 다르네요. 아들에게 가네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끊을 거고요.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지문들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31, 2번 찬찬히 접근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합니다.